단 한 채의 집을 짓는 데만 매달 5천만 원이 넘게 나간다는 게 믿기시나요? 전 세계 어딘가에는 방이 1788개나 되는 궁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저택은 나라 전체 예산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이 저택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권력과 부의 상징이며 때로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역사에 남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저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 자리 잡은 빌트모어 에스테이트입니다. 1889년에서 1895년 사이에 지어진 이 저택은 미국 금박시대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축물이죠. 빌트모어를 만든 사람은 조지 워싱턴 밴더비트 2세였는데 그는 유명한 밴더비트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저택을 짓는 데는 약 1000명의 노동자와 60명의 숙련된 석공이 투입됐습니다. 총 면적이 16,500제곱미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죠. 밴더빌트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는데 직접 유럽을 여행하면서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테피스트리, 카펫, 장식품들을 구매해 왔습니다. 189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저택을 공개했고 당시 건설 비용만 $500만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겠죠. 빌트모어는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가파른 지붕과 높은 포탑, 정교한 조각 장식들이 건물 외관을 장식하고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이 높은 연회장이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있어서 화려한 파티를 열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1만 권이 넘는 책이 소장돼 있었고 밴더빌트의 문학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죠. 테피스트리 갤러리에는 수백 년 된 테피스트리들이 걸려 있어서 역사적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밴더빌트 부부의 개인 공간이 나오는데 침실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섬세한 디테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하에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실내 수영장이 있었고 볼링장과 체육관까지 갖춰져 손님들은 운동을 즐기면서도 저택의 우아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프랑스 남부 빌프랑슈시르메르에 위치한 빌라 레오폴다입니다. 이 저택은 1929년에서 1931년 사이에 미국 건축가 오그덴 코드먼 주니어가 설계했는데 원래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 생왕이 소유했던 부지에 지어졌죠. 이름부터 과거 왕실 소유였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헥타르의 광활한 대지 위에 세워진 이 저택은 고전 양식과 지중해 양식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건축물로 평가받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화려한 유도회장과 정교한 샹들리에, 복잡한 프레스코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각 방마다 귀중한 골동품과 예술 작품들이 가득해서 소유자들의 안목을 보여주죠. 빌라 레오폴다는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데 붉은 구두와 도둑을 잡아라 같은 클래식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레오폴드 2세 사후에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는데 1987년에 은행가 에드몬드 사프라와 그의 아내 릴리 사프라가 구매하면서 가장 화려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사프라 부부는 호화로운 생활로 유명했는데 빌라 레오폴다에서 세계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거든요. 정치인, 예술가,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이 이곳을 찾았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음악,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죠. 2008년에는 러시아 억만장자 미하일 프로오로프가 이 저택을 사려고 했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빌라 레오폴다는 여전히 부와 명성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런던에서 두 번째로 큰 개인 저택인 위트너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저택의 역사는 17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파크필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913년에서 1910년 사이에 건축가 조지 허바드가 비누 재벌 아서 크로스필드경을 위해 현재의 저택을 지었죠. 위트너스트는 65개의 방을 갖춘 3층 규모로 버킹엄 궁전 다음으로 런던에서 가장 큰 개인 주택입니다. 이 저택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는데 호텔이나 아파트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캠든 의회가 거부하면서 원형이 보존됐습니다. 2008년에는 러시아 억만장자 안드레이 구리에프의 가족이 해외 법인을 통해 구매했는데 이 비밀스러운 거래가 저택에 신비로움을 더했죠. 내부로 들어가면 호화로운 무도회장, 귀중한 예술작품으로 장식된 음접실, 마호가니 서가가 있는 서재, 왕실 수준의 식당, 당구장 등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대리석 기둥과 모자이크로 장식된 수영장, 개인 영화관, 최첨단 체육관, 희귀한 와인 컬렉션을 보관하는 와인 저장고가 있습니다. 정원도 세심하게 조경되어 있어서 번잡한 런던 한복판에서 평온한 오아시스 역할을 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건물 전체 면적만큼이나 넓은 2층 규모의 지하 확장 공간인데 이 건축적 경이로움이 위트너스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모던 베르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게이트 리조트 창업자 데이비드 시걸과 그의 아내 제키가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필적하는 저택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단독 주택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최고의 디자이너, 건축가, 장인들을 모았죠. 원래 계획에는 9개의 주방, 14개의 침실, 3개의 실내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호화 시설들이 추가됐습니다. 야외 수영장 2개, 비디오 아케이드, 무도회장, 2층 규모의 영화관, 이 병을 보관할 수 있는 와인 저장고, 열대어 수족관, 테니스 코트 2개, 볼링장, 심지어 정규 크기의 야구장까지 갖추게 됐거든요. 문과 창문은 브라질산 마호가니로 만들어졌는데 2001년 브라질 정부가 이 나무의 거래를 금지하기 전에 확보한 희귀한 자재였습니다. 외벽은 대리석 베니어를 입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제작됐죠. 하지만 2009년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6,50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시걸이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 공사를 재개했고 완공 시점이 여러 차례 미뤄지긴 했지만 결국 완성에 가까워졌습니다. 현재 이 저택의 평가액은 1억 달러가 넘어서 미국에서 4번째로 비싼 주택으로 꼽힙니다. 14개의 침실은 각각 최고급 가구와 섬세한 디테일로 꾸며져 있고 9개의 주방은 최첨단 기기들을 갖춰서 전문 셰프든 요리 애호가든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공간입니다. 2층짜리 영화관에서는 플러시 좌석과 최신 음향 시스템으로 완벽한 영화 감상이 가능하죠. 2만 병 규모의 와인 저장고는 온도 조절이 되는 공간에 3개 각국의 와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열대어 수족관은 실내의 고요함과 우아함을 더하는 매혹적인 전시물이고요. 3개의 실내 수영장은 휴식과 재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고 야외 수영장 2개는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는 친선 경기를 즐길 수 있고 개인 볼링장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시설은 정규 크기의 야구장입니다. 자신의 사유지에서 친구, 가족들과 야구를 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베레어에 있는 베레어 맨션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저택은 건축가 나일 니아미가 설계했는데 호화로운 디자인으로 유명한 그는 현대적 럭셔리의 개념을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수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이 저택은 9,700제곱미터 규모의 메가 맨션으로 건축적 탁월함을 보여주는 증거죠. 건물 외관은 유리, 강철,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결합한 현대적 디자인이 돋보이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들이 주변 경관에 숨막히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내부에는 21개의 침실이 있고 각 침실마다 맞춤 제작 가구와 고급 예술작품, 최상급 자재들로 꾸며져 있죠. 40개의 욕실은 대리석 벽과 최첨단 설비로 스파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현장 미용실에서는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플러시 좌석과 최신 영상 기술을 갖춘 개인 영화관에서는 최고의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개인 볼링장에서는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고 밤이 되면 전용 나이트 클럽에서 최고급 클럽 못지않은 분위기 속에서 춤을 출 수 있죠. 929제곱미터의 스카이 덱에 나가면 로스앤젤레스 스카이라인의 파노라마 전망이 펼쳐지고 여러 개의 수영장 옆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정교하게 관리된 정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저택이 3면이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보안과 독점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요소죠. 베레어 맨션은 더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2022년에 1억 4,1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구매자는 패스트 패션 기업 패션노바의 억만장자 CEO 리처드 사기안이었죠. 사기안의 이 저택 인수는 그가 럭셔리 부동산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확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저택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여름철 냉방비만 매달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에어컨 업체 브로디 패넬의 사장 로렌스 카스티오는 이 정도 규모의 부동산이 약 2,300제곱미터 규모 주택 40채와 비슷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더위로 전기 요금이 평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저택의 유지비는 정말 천문학적이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작년에 베레어 맨션의 월 전기 요금이 27,000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럭셔리 주택 소유자들이 태양광 패널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도입하고 있죠. 사기안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안은 베레어 맨션 외에도 말리부의 해변가 주택을 4천만 달에 구매했는데 이 두 부동산은 그의 럭셔리에 대한 안목과 최고급 생활에 대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제 영국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버킹엄 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저택 중 하나인 버킹엄 궁전은 수세기에 걸친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버킹엄 하우스로 불렸던 이 저택은 1761년 조지 3세가 구입했고 1837년 빅토리아 여왕 치세 때 영국 군부의 공식 런던 거처가 됐죠. 하지만 이 부지의 역사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에베리 장원의 일부였습니다. 16세기에 왕실이 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죠. 1703년에 버킹엄 공작을 위해 버킹엄 하우스가 지어지면서 왕실 궁전으로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조지 3세가 샬럿 왕비를 위해 이곳을 구입한 존 내시와 에드워드 블러와 같은 유명 건축가들의 지휘하에 19세기 동안 대대적인 확장과 개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버킹엄 궁전은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왕실 결혼식, 국빈 만찬, 공식 행사들이 여기서 열렸고 빅토리아 여왕을 포함한 여러 군주들의 거처였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폭격을 당해 궁전 예배당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전쟁 후 복원 작업을 통해 역사적 중요성과 화려함이 보존됐습니다. 오늘날 버킹엄 궁전은 영국 군주제의 상징이자 왕실의 전통과 위엄을 증명하는 건축물입니다. 왕실 거처일 뿐만 아니라 미술관이자 주요 관광 명소로 매년 여름 일정 기간 동안 국빈실을 일반에 공개해서 방문객들이 내부의 웅장함과 우아함을 감상할 수 있게 하죠. 복잡한 디테일과 웅장한 기둥으로 장식된 상징적인 정면은 19세기에 유행했던 신고전주의 양식을 보여주는데 대칭적 배치와 필라스터, 페디먼트 같은 고전적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여름철에 공개되는 국빈실들은 왕실 거처에 어울리는 호화로움과 우아함을 선보이죠. 음악실은 궁전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데 수많은 음악 공연과 왕실 리셉션이 열렸던 곳입니다. 멋진 샹들리에, 금박 몰딩, 정교한 예술 작품으로 장식돼 있어서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를 위한 무대를 제공하죠. 블루 드로잉룸과 화이트 드로잉룸은 왕실 가족의 섬세한 취향과 디테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데 아름다운 파란색과 흰색 실크 다마스크로 벽이 장식돼 있고 가구는 고급 원단으로 덮여 있습니다. 픽처 갤러리에는 유명 화가들의 걸작들이 걸려 있어서 영국 군주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줍니다. 국빈실 외에도 중국빈실이 있는데 격식 있는 접대나 외국 정상들을 맞이하는 데 사용되죠. 이 공간들도 화려한 장식과 세심한 디테일로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거대한 거처를 유지하려면 전담 직원들이 필요한데 버킹엄 궁전에는 집사, 시종, 가정부들로 구성된 대규모 인력이 있어서 은집기, 광내기부터 꽃꽂이 준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 가완에 위치한 이스타나 누룰 이만 궁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궁전은 상상을 뛰어넘는 건축물로 건축적 탁월함과 호화로움의 진정한 증거죠. 1980년대 초 브루나이의 술탄 하산 알 볼키아가 거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처이자 브루나이 군주제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할 궁전을 원했거든요. 술탄은 유명 건축가 레안드로 로신을 영입했는데 로신은 현대와 전통 건축 양식을 혼합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1984년에 공사가 시작됐고 비용은 약 14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가 됐죠. 숙련된 장인들과 노동자들이 쉼없이 일해서 술탄의 비전을 실현시켰습니다. 궁전 디자인에는 이슬람과 말레이 건축 요소가 반영돼 브루나이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나타냅니다. 외관은 금색 돔과 아치형 지붕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이미 경이로운 구조물에 웅장함과 화려함을 더하죠. 내부는 관 추가 디자인했는데 그는 정교한 디테일과 럭셔리한 미학으로 유명합니다. 수년간의 공사 끝에 1984년 이스타나 누르 이만 궁전이 완공됐고 술탄의 비전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증명하는 건축 걸작이 됐습니다. 현재 이스타나 누룰 이만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거주용 궁전으로 무려 1788개의 방과 2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바닥 면적을 자랑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왕실에 어울리는 연회장이 나오는데 호화로운 잔치와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리는 곳이죠. 이 화려한 공간은 엄청난 수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어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할 때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연회장 옆에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스크가 있는데 복잡한 디자인과 정교한 장인 정신으로 평온함과 경건함을 주는 공간입니다. 이 모스크는 궁전 내 영적 성소로서 술탄과 그의 가족이 평화를 찾고 신앙과 연결되는 곳이죠. 이스타나 누룰 이만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11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가 있어서 약 50억 달러 가치의 술탄 자동차 컬렉션이 보관돼 있습니다. 궁전에는 5개의 수영장이 있으며 각각 고유한 매력을 자랑하죠. 그곳들은 왕실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화로운 편의시설 외에도 이스타나 누룰 이만은 술탄과 브루나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브루나이 정부의 소재지로서 총리실이 있고 중요한 국가 행사를 주최하죠. 궁전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국가 지도자로서의 술탄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왕실 장식으로 꾸며진 왕좌실에서는 공식 행사와 중요한 의식이 열리는데 술탄이 고위 인사들을 접견하고 국사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매년 이슬람 축제인 이드 알피트르 기간에는 약 11만 명의 방문객이 궁전을 찾아서 내부의 웅장함을 목격할 수 있죠. 이스타나 누룰 이만은 브루나이의 풍부한 문화적 건축적 유산을 증명하는 건축물로 그 웅장함과 규모 호화로움은 정말 비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저택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도금시대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빌트모어부터 프랑스 리비에라의 빌라 레오폴다, 런던의 위트너스트, 플로리다의 모던 베르 사유, 로스앤젤레스의 벨에어 맨션, 영국의 버킹엄 궁전, 그리고 브루나이의 이스타나 누룰 이만까지 이 저택들은 각각의 시대와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 걸작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야망과 창의성 그리고 극한의 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